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 TV입니다. 근래 들어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굉장히 많은 제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들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주고 관련성이 높은 내용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도 건강보험료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2024년도에 변경된 건강보험제도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제도 변경사항들이니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건강보험료를 2년 연속 동결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5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역대 네 번째 보험료율 동결이며 2년 연속 보험료율을 동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그동안 계속 인상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2023년도에는 7.09%로 인상을 하였는데요. 2024년, 2025년에는 7.09% 그대로 동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과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는데요. 직장가입자는 소득의 7.09%로 곱하여 산정하고 이때는 본인이 50%, 직장에서 50%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직장 외의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시에는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7.09%로 곱하여 산정하고 재산을 점수화하여 산정합니다. 이때는 본인이 100%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는 1억 원 일괄 공제를 해주고 차량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2024년에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은 아래의 조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소득 요건, 재산 요건으로 구분하여 보겠습니다. 소득 요건입니다. 첫째, 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 상실됩니다. 두 번째, 사업자 등록 시에는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 미등록 시에는 연 500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 상실됩니다. 재산 요건입니다. 첫째,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자격 상실됩니다. 두 번째, 재산세 과세 표준이 5.4억에서 9억 사이이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 상실됩니다. 이와 같이 이 네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의 종류를 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는데요. 위의 합산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음은 건강보험제도 2024년 주요 변경사항을 보겠습니다. 첫째,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재산,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확 줄인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는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첫째,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입니다.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1982년 도입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재산 보험료로 인해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4년부터는 재산 보험료의 기본 공제를 기존의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 보험료 폐지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 연수에 따라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1989년 도입되었으나 최근 소득 파악이 개선되었고 생활 수준 및 국민 정서의 변화 등과 함께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여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이와 같은 지적에 공감하여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입니다. 시행일은 5월 20일입니다.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부터 병원 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입니다. 이에 따라 병원 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가능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 확인 기관의 확인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입니다. 첫째,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국내 거소 신고증, 영주증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자서명 인증서. 세 번째, 본인 확인 서비스. 네 번째, 전자신분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증 사본,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인 확인 예외 사유입니다. 미성년자, 재진, 처방약 조제, 진료 의뢰 해송, 응급환자, 기타 거동불편자 등이 있습니다. 다만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영수증 등을 지참하여 요양기관 방문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여해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합니다. 또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세 번째, 의료 과다 이용 시 본인 부담 차등화를 시행하였습니다. 시행일은 7월 1일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연 365회 초과 외래 진료에 대하여 본인 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중증 질환 등으로 외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본인 부담 차등화 주요 내용은 약 처방 일수, 입원 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 진료에 대하여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90%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외래 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합니다. 다만 불필요한 의료 남용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등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차등화의 예외를 인정하여 현행 수준인 20%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인 중증 질환자,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로서 해당 질환으로 인해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 산정특례자로서 중증 장애인은 당연적으로 본인 부담 차등화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산정특례자 또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내의 과다의료이용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을 심의한 후에 적용 제외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경증 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는 365회에 포함이 됩니다. 앞으로 외래 진료를 연 365회 초과한 환자는 초과한 이후의 외래 진료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연말까지 본인 부담률 90%를 적용받고 본인 부담금은 외래 진료 시 의료기관을 통해 납부하거나 공단에서 미납부한 본인 부담금을 사후적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은 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자별로 외래 진료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할 수 있으며 환자는 자신이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 진료를 받았는지를 국민건강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더 건강보험 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검토안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